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브라톤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주택 지금 난리가 난 게 솔직히 상가나 뭐 다른 분야가 아니고 임야, 토지 이런 부동산의 부분이 아니라 주택 시장이라고 하는 부동산의 일부 영역이 지금 난리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항상 이 부동산 때문에 정권이 바뀌었다라고 말을 할 때 다른 분야들은 아니고요. 주택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택 시장은 왜 그렇게 파괴력이 있는가? 정권을 바꾸고 정치인들 아니면 차관들까지 막 내쫓을 정도로 이렇게 파괴력 있는, 그리고 부동산 아젠다가 하나의 정권의 모든 것들을 이야기해 주는, 말 그대로 이 사람은 왼편이냐 오른편이냐, 자유시장 경제냐 아니면 사회주의 경제 통제를 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핵심이 바로 주택 시장의 문제에서부터 시작이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 모든 사람이 다 참여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하는 시장은 주택 시장이 거의 유일하지 않을까. 음식 시장도요. 이렇게 사람들의 기호에 따라서 이게 나뉜단 말이에요. 근데 주택 시장은 거의 이제는 아파트라고 하는 시장이 획일화가 되어 있다 보니 그 뒤에서 백업을 하는 비아파트 영역들 이렇게 나뉜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모두가 참여할 수 없는 밖에 없느냐? 주식 시장은요, 내가 손절해야겠다, 익절해야겠다 이러고 털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택 시장은요, 절대 떠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노숙을 할 수는 있죠. 아니면 캠핑카를 타고 돌아다닐 수 있지만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노숙이 뭐겠습니까? 길거리에서 잔다고 먹고 산다는 소리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집을 잃어버려서 갈 데가 없는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노숙을 하는 거지. 여러분, 노숙을 하면서 가정을 꾸릴 수가 있습니까? 노숙은요 절대 가정을 꾸릴 수가 없죠. 마지막으로 혼자만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가정을 꾸려야 되고 자녀들을 교육시켜야 되며, 그리고 함께 살아야 되는 가정을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다는 가정 하에 주택시장은 절대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택시장은요 딱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나죠. 자가냐, 전세냐, 월세냐. 그래서 내가 가진 집에서 내가 살면 자가, 빌려서 목돈을 맡기고 산다, 전세. 그리고 보증금을 일부 맡기고 내가 매달 돈을 사용료를 지불한다, 월세. 그래서 자가에는 내가 소유한 개념 더하기 투자 개념이 들어가 있죠. 전세와 월세는 철저히 실수요입니다. 그래서 보통 전세가율이 낮아진다라고 하면은 실가치의 비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자가, 집 자체의 가격이 조정받을 때가 왔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판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가는 실거주 플러스 투자 가치가 함유되어 있는 개념이고요. 전세랑 월세는 실거주, 실사용 가치에 대한 지불 형태를, 전세는 이자의 형태로, 월세는 사용 요금의 형태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갭 투자라고 하면 이 전세와 매매가 차이를 지불을 하고 전세입자를 앉혀놓고 말 그대로 레버리지 삼는 거죠. 그래서 사는 것. 그래서 사람은 집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주택시장은 결코 우리의 삶에서 분리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상가를 투자할 수도 있고, 뭐 오피스텔, 뭐 주거용 오피스텔 보통 아파텔이라고 하는데 뭐 많은 걸 선택할 수 있지만, 상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장사를 해야겠다 라고 하면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빌딩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은 필수라는 거예요. 필수제, 선택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보통 이것을 헷갈리기 때문에 뭐 사람들이 뭐 언제까지 올라야 되냐. 왜냐하면요, 선택제는요 내가 필요하면 사고 필요 없으면 안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이 별로 크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가격이 올라가는 건 상식인데, 나 가정 형편이 힘들어서 안 먹을래요 하면 가격이 조절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말 그대로 수요와 공급이 완전히 같이 움직이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택은요 모든 사람이 다 살아야 돼요.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굉장히 함께 맞물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급이, 보통 우리 다 공급이 두 가지로 나올 수 있는데 신규 공급과 유통 공급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신규 공급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진정한 의미의 공급은, 진짜 공급은 신규 공급입니다. 그런데 다주택자들이나
아니면 자기가 살고 있는 거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뭐 일시적 2주택이나 이런 식으로 하면 자기가 전세나 월세 매물로 내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유통 물량인 거죠, 그거는. 그래서 유통 공급, 신규 공급 합쳐서 우리는 전체 공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본질적인 의미에서 공급은 신규 공급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주택자들이 유통을 하는 말 그대로 업자, 이렇게 전세나 월세를 제공하는 업자, 가치를 제공하는 사람들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유통 물량이 있는 거죠. 그런데 다주택자들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유통 물량이 없는 상태에서는 신규 공급이 절대적인 위력을 떨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신규 공급은 뭐냐? 사람들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리고 핵심지에서 아니면은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서, 서울 내부겠죠? 아니면 학군지 그 근처이겠죠? 그러면 이제 또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야, 그렇게 네 말대로 공급을 하면, 말 그대로 오세훈이처럼 공급을 하면 주택 가격이 엄청 폭등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막 오세훈이 범죄자다, 막 오세훈 너는 왜 아파트를 그렇게 만들어 놓지 못했냐? 몇 년이 됐는데. 당연하죠, 본인들이 다 막아놨으니까. 그리고 일시적으로 폭등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총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서서히 잦아드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는요, 계속 일정 부분 신규 공급분을 시장 안에 집어 넣어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왜냐? 그게 주거 안전성이거든요. 근데 그동안 공급이 안 됐잖아요. 쌓이다가 새로운 공급이 어쩌다 등장하니까 폭등을 하는 거예요. 계속 주기적으로 공급을 해주고 그러면은 폭등을 안 하죠. 그런데 박원순 시절에 30만 원을 다 없애버렸잖아요. 아예 공급이 서울시에 차단됐잖아요. 근데 새로운 공급을 하려니 사람들이 우우하니 몰리게 되고 폭등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치인들이 서로 공격을 해댈 때 특히 서울시장이 많이 욕을 먹던데, 서울시장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욕먹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사업성이나 이런 거를 더 늘려줘가지고 분담금을 낮춰주고, 여러분 사업성이 좋아야 분담금이 낮아져서 다 많은 사람들이 더 접근성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지금은 현금 부자들만 청약에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접근성이 낮아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급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항상 사업성을 생각을 하게 되고, 사업성을 생각을 하면 건설사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풀어줄 수 있는, 이게 행정의 역할이자 이게 국가의 역할이자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념이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 새로운 주택으로 가면 이게 보수화가 된다. 저번 시간에도 나눴지만 나의 표심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보수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었던, 보수적인 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애초부터 진보로 넘어오지 않아요. 진보에서 보수로 갈 수는 있지만 보수에서 진보로 안 갑니다. 왜냐? 지킬 것이 생기는 순간 눈이 떠져요. 저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근데 아직 모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언제 깨닫게 되느냐? 대부분 집을 살게 되면 진보에서 보수로 전향합니다. 왜냐? 정치인들이나 내가 진보를 계속해서 선택을 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일부 사람들을 빼고서는요, 일반 시민들은요, 주택을 소유하면 보수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거가 두려운 거예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사업성을 안 좋게, 사람들로 하여금 그 공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야, 저놈은 토건업자들이랑 한 번 먹어가지고 맨 분양가나 올리려고 그러고 사업성이 좋아지면 뭐하냐,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하면서 공격을 하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그동안에 법을 다 만들어 놨으니까 그 법을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 법을 해결하려면 국회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국회를 또 장악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내 마음에 안 들어 떠날래 이러면 떠날 수 있는데, 주택시장은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주거 환경이 더 나빠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빈집이 많아지고, 빈집이 많은데 거기에서도 재개발을 하려고 하니까 재개발 안 되고, 이게 계속 악순환이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이가 드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재개발 타운 안에 노령화 인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월세 수입 때문에 반대를 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이것을 해야 인플레이션이 더 잠식하기 전에 분담금이 낮아지는데, 인플레이션이 점점 커지잖아요. 국가가 계속해서 돈을 풀잖아요. 그 인플레이션 올라가죠. 그러면 또 선동할 수가 있어요. 야, 집 지으면 폭등하는 거 아니냐, 야, 너 건설업자.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계속. 그렇기 때문에 주택시장은요, 누구도 빠질 수 없는 모든 사람이 다 참여하는 시장입니다. 전세 월세 왜 넓혀가려고 하냐? 나의 아이들이 참여자가 되기 때문에
넓혀가면은 아이들이 참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어디에 사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정체성이나 자존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념에서 좀 빠져나와서 나도 실제 주택 시장에서 떠날 수 없는 존재구나. 그리고 최대한 많은 물량들이 신규 물량들이 들어와야 되는구나. 그리고 다주택자들은 유통량을 만들어주는 사람이구나. 근데 다주택자들을 범죄시하고 저놈들이 부자가 되느라 니들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주택자가 많아지면 다주택자들끼리 경쟁하기 때문에 전월세 가격이 낮아져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근데 자주택자들 다 없애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념화된 판단에서 벗어나서 주택시장은 정말 내가 살 수 있는 터전이구나. 그래서요, 여러분들, 집은 사는 곳이지 투자하는 곳이 아닙니다 라고 계속 말을 하는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요, 본인들은 다 투자해놨어요. 진짜 집을 사는 용도로 만들게 해주려면요, 이미 공급들이 많이 이루어졌어야 돼요. 참 안타깝죠. 그것들이 많이 사라지니까 지금은 이제 신규 청약 서울시 안에서 하려고 그러면 15억, 20억. 예전에는 그렇게까지 가격이 안 갔죠. 예전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공급을 할 때 일시적인 폭등은 막을 수가 없다. 왜냐? 그동안 너무 공급이 정체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정체되는 순간 노후화가 됐고 그 안에 사시는 분들은 주거질이 낮아졌고, 오히려 그곳을 안 떠나려고 하니까 재개발이나 재건축, 특히 재개발 쪽에서 그 동의율이나 이런 것들이 해서 뭐 신통이나 모아타운이나 뭐 그런 것들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분담금 보면 막 10억은 그냥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택 시장을 절대 떠날 수 없다. 그리고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시장론 자들이 수익을 만들어줘서 사람들이 공급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사람들이 이런 지방자치나 이런 그 리더십을 맡아야 이런 이념에 사로잡히지 않고 사람들을 섬길 수가 있다. 여러분, 시장 경제에서 사람들을 섬기려면 수익성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결코 공급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브라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